안녕하세요.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쿠바의 임가현 프로입니다. 오늘부터 기획자가 어떻게 쿱체인을 이용해서 기획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챗봇을 만드는지 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 개요를 설명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챗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챗봇 만들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돕는 챗봇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국가기관 및 많은 기업에서는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다루고 이 문서들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문서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보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더 많이 있고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문서를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나를 대신해서 이 문서들을 읽고 요약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챗봇이 있다면 어떨까요?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돕는 행정문서 질의응답 AI 챗봇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서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기로 했습니다. 챗봇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그 문서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챗봇이 만들어진다면 문서를 분석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목표를 보시면 행정 업무가 많은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서들에게 효율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챗봇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요약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이 챗봇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문서와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현대 조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입니다. 챗봇을 통해 문서를 업로드하고 요약하거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을 통해서 특정 문서에 대한 요약, 질의응답을 받음으로써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챗봇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챗봇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업무의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챗봇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챗봇을 만들 때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페르소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지훈 씨는 공공행정 업무를 주로 다루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인사팀 신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고위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인사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검토해야 하는 문서가 엄청 많은데 이지훈 씨는 신입이다 보니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모든 문서를 다 읽어봐야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모든 문서를 다 읽다 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문서 과부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까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지훈 씨가 필요한 정보를 문서에서 바로 검색해주고 원하는 정보만 알려주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은영 씨는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HR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각 입주사들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김은영 씨는 많은 업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문서 정리, 파일 트리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업체별로 제출한 문서를 잘 구별하여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입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전체 문서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정보만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중요 정보를 찾아내고 요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누군가가 먼저 전체 문서를 보고 요약해 준다면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은 김은영 씨가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대응하는 게 일하기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봇을 만들게 된 기획자로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 내가 만든 챗봇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기업에서 각 부서별로 역량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역량평가가 잘 실시되었는지, 역량평가를 통해 각 부서별 역량을 알 수 있게 되었는지, 역량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파악하는 회고 업무를 맡게 된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이 업무를 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부서별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를 요약하고 원하는 정보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챗봇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챗봇을 제공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고 업무를 맡아 문서를 읽어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직원들과 다른 행정 업무들이 많아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 싶은 부서장 또는 관리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챗봇을 만들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량진단 보고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챗봇에 사용되는 기술은 텍스트 스플릿, 임베딩, 벡터 스토어, 리트리벌, RAG 기능들과 LLM, 랭체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이 있습니다. 이 챗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문서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량의 문서 작업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챗봇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기업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역량 진단을 실시했고 이 파일은 역량 진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업무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챗봇을 만들어서 이 문서를 잘 읽어오는지, 이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량진단 추진 현황을 통해서 언제 진단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항목으로 역량진단을 하게 되었는지, 참여자 현황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량진단 결과 어떤 부서가 몇 점을 받았는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데이터 역량에 취약한지, 어떻게 하면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분석한 내용과 이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제언들을 작성한 보고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나 대신 읽고 요약하고 질의응답하는 챗봇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PDF 파일 노드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PDF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한 문서를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노드를 통해 청크 단위로 나누어주고 임베딩하여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에 저장합니다. 이후 라지 랭귀지 모델인 챗 오픈 AI와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컨버세이셔널 리트리벌 QA 체인과 연결해주면 전체적인 플로우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챗 플로우를 완성하고 나면 사용자는 채팅을
통해 질문,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게 벡터 스토어에서 리트리버를 통해 유사한 데이터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유사한 데이터들을 LLM이 재조합하여 하나의 답변을 출력하게 됩니다. 각각의 노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은 PDF를 포함한 다양한 파일 형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서 로더를 제공합니다. 쿱체인에서도 다양한 파일을 이용하여 챗봇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다큐먼트 로더의 종류를 최대한 많이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DF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큐먼트 로더 중에 PDF 파일 노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인풋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인풋 박스 바로 밑에 텍스트 스플리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텍스트 스플리터 연결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 파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업로드 파일 버튼을 통해서 내가 가진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usage라는 파라미터는 one document per page와 one document per fi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문서를 분리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파라미터인데요. one document per page는 PDF의 각 페이지가 개별 문서로 처리됩니다. 즉, PDF 파일에 10페이지가 있다면 이 로더를 통해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10개의 별도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각 페이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거나 내용을 추출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one document per file을 설정하면 전체 PDF 파일이 하나의 문서로 간주되어 로드됩니다. 파일의 모든 페이지 내용이 하나의 큰 문서로 결합되기 때문에 페이지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 문서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서의 맥락을 유지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전체 구조가 중요한 연구 보고서나 기술 문서를 분석할 때 적합합니다. 아웃풋 박스 바로 위에는 Additional Parameters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use legacy build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egacy build는 PDF 파일의 JS 라이브러리가 9버전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인데요. PDF 파일의 버전이 호환되지 않는다면 이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거의 개발자들을 위한 설정으로 기획자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 설정은 파일을 로드할 때 해당 파일의 제목, 저자, 생성 날짜, 수정 날짜 등 요 아래와 같이 보이는 이러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문서의 출처나 저자가 중요한 경우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플리터는 문자열, 코드, HTML,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들을 나누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텍스트 스플리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3강, 저저번 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쿱체인 기본 요소 2번째 강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청크 사이즈는 텍스트를 나눌 때 몇 글자를 하나의 청크로 묶을지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긴 문서를 분석하는 경우 보통 1000단위로 청크를 설정하고 영어와 한글은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글자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청크 사이즈를 똑같이 1000으로 설정했더라도 텍스트가 나누어지는 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크 오버랩은 1000글자씩 나누어진 청크들을 앞뒤 청크와 얼마나 겹치게 할지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적당한 값을 설정하여 나누어진 청크들이 앞뒤 문맥에 맞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커스텀 세퍼레이터는 들어오는 텍스트들을 특정한 문자를 통해 청크를 나누는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공백, 쉼표 등의 구분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들은 공백이나 쉼표 이외에 다른 포맷으로 문서를 나누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 문서인 경우 대화형 따옴표인 큰 따옴표를 기준으로 문서를 나눌 수 있고, 법률 문서인 경우 공백이나 쉼표로 문서를 나누는 것보다 몇 조 몇 항을 기준으로 문서를 나누는 것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스플리터 노드의 아웃풋 박스 밑에는 다른 노드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가 있는데요. 이 연결부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다큐먼트 로드와 연결하면 됩니다. 임베딩스를 설명할 차례인데요. 저저번 주에 업로드했던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3강에서는 임베딩을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3강을 먼저 보고 오시면 임베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베딩은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 복잡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벡터 형태의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단어나 문장을 고차원의 공간에서 점으로 표현하여 각 점 사이의 거리가 의미론적 유사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쿱체인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드들을 구성해 두었고, 대부분의 경우 API 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임베딩 노드들 역시 Additional Parameter 버튼을 통해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trip New Lines는 입력 텍스트에서 줄 끝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문서가 좀 더 연속된 텍스트 블록으로 처리되어 문맥이 더욱 연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처리할 텍스트의 양을 지정합니다. 배치를 크게 설정하면 동시에 더 많은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API 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요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면 요청을 중단하여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네트워크가 지연되는 상황이나 데이터 처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청을 중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이스 패스는 API 호출에 사용되는 엔드포인트를 변경하는 기능으로 다른 서버 환경 또는 특정 지역 엔드포인트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개발자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대규모의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고차원 벡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사 벡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트리버를 통해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가장 유사한 정보를 이 벡터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는 모든 벡터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 저장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벡터 스토어입니다. 이 방식은 디스크 기반의 스토어보다 더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를 제공합니다. 인메모리 처리는 특히나 실시간 처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유리하며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램 크기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장비를 추가 구매하거나 벡터 스토어를 제공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인콘이나 크로마DB 등이 있습니다. 파인콘과 크로마DB는 API 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파인콘에서는 파인콘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벡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설정과 관리가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크로마DB는 컬렉션 네임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렉션 이름을 설정하고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 URL은 크로마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URL로 API 요청을 보낼 때 사용됩니다. 기획자들이 쿱체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량의 샘플 데이터를 뽑아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노드의 아웃풋 박스 밑에 쪽을 보면 메모리 리트리버, 파인콘 리트리버, 크로마 리트리버와 같이 이렇게 리트리버로 아웃풋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로 지정하는 경우 저장된 벡터 데이터에서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벡터를 메모리에서 신속하게 찾아내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쿼리와 비슷하지만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검색이 아닌 벡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 설정을 해주어야지만 리트리버를 사용한 RAG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벡터 스토어는 메모리 리트리버 대신에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웃풋 형태인데요. 벡터 스토어의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설정은 데이터의 입력이나 저장, 업데이트를 메모리상에서 처리하여 빠른 데이터 접근과 수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검색 기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챗봇을 만들 때에는 아웃풋을 항상 리트리버로 설정한 다음 체인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랭체인에서 체인은 다양한 처리 단계를 연결하여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체인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추출, 질문을 답변하고 번역하는 것과 같은 여러 모듈을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체인을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에서부터 최종 결과 출력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은 대화형 검색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은 대화형 컨텍스트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 문서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풋스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보면 챗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로 챗 GPT 모델을 사용합니다.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는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관련성 높은 문서를 검색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벡터 스토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대화 중에 수집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를 의미하며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챗봇이라면 메모리를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Return Source Document 파라미터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답변과 함께 참조된 원본 문서들도 함께 반환하여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dditional Parameters에는 Rephrase Prompt와 Response Prompt를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Rephrase Prompt에는 사용자의 질문을 독립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질문을 재구성함으로써 검색 모델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sponse Prompt는 시스템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규정합니다. 이 설정은 시스템이 문서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노드들을 모두 알았으니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질의응답 챗봇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샘플로 나와 있는 챗 플로우 중에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이 문서를 업로드하고 해당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질문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파인콘 DB를 연결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텍스트 파일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내 컴퓨터의 메모리를 사용한 벡터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노드들을 삭제하고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삭제하고 파인콘을 삭제한 다음 Use 템플릿을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삭제하고
파인콘을 삭제한 다음 각각에 맞는 노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노드들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랭체인 흐름을 확인하면서 챗플로우를 만들고 싶다면 새로운 챗플로우의 빈 캔버스에서 각 노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챗플로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플로우의 메뉴에 들어와서 오른쪽 위에 있는 Add New를 통해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다큐멘트 로더에서 PDF 파일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챗봇 시나리오대로 부서별 데이터 역량평가 보고서를 업로드하여 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파일스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이름으로 파일이 잘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sage라는 파라미터에서 이 보고서가 연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one document per 파일로 바꾸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들을 나누어주는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왔고 청크 사이즈를 1000, 청크 오버랩을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플리트 노드와 PDF 파일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베딩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픈AI 임베딩스를 가져왔습니다. 오픈AI를 유료로 사용해야 이 API 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키를 연결하는 방법은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4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덴션 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업로드하고 청크 단위로 나누고 임베딩을 하여 벡터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의 노드에 다큐멘트와 임베딩을 연결합니다. 아웃풋 박스 밑에 있는 아웃풋 모드를 메모리 리트리벌로 설정하여 질의응답 챗봇을 만들 때 사용자 질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의응답을 할 때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찾은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언어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챗 오픈AI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임베딩과 마찬가지로 API 키를 연결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GPT-4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문서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이 모델을 GPT 3.5 터보 모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처 파라미터는 0으로 설정하여 찾아온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onversational Retrieval Queue 체인 노드를 가져와서 챗 모델을 연결하고 벡터 스토어 리트리벌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메모리 노드는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리턴 소스 다큐멘트는 일단은 비활성화해서 채팅을 해본 다음 활성화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itional Parameter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Rephrase Prompt와 Response Prompt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Rephrase Prompt는 사용자의 질문을 좀 더 가다듬어서 언어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Prompt는 찾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문서에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I'm not sure 이라고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한글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따로 저장 버튼 없이 이 화면을 나가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챗 플로우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플로우의 제목은 행정문서 질의응답 챗봇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고 확장 버튼을 눌러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진단 기간과 방법 알려줘. 네,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했고 온라인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자가 설문을 진행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역량 진단 항목 알려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부서별 역량 순위 알려줘. 아까 잠깐 봤던 데이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네, 이렇게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설정한 대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인의 리턴 소스 다큐멘터 기능을 활성화해서 동일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하고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진단 기간 알려줘.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 해주었고 그 밑에 몇 가지 박스들이 나왔는데요. 사용자 질문과 벡터 유사도가 가장 높은 청크의 순서대로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청크 사이즈 1000에 대해서 하나의 청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가상기업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진단 기간 2024년 3월 10일에서 2024년 4월 10일까지 이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크의 개수는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의 탑K 파라미터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로 설정되어 있는 탑K를 2개로 수정하여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탑K를 2로 설정하고 챗 플로우를 저장한 다음 동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역량 진단 기간 알려줘. 이렇게 청크가 2개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를 요약해주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화형 챗봇에서 바로 요약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대화형 체인의 처리 방식이 문서 요약과는 맞지 않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요약해줘. 역시나 잘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al chain은 대화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어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질문에 답합니다. 주로 실시간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고 맥락을 유지하고 순간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 문서를 자세히 요약하기보다는 질문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서 요약을 위해서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대화형이 아닌 그냥 Retrieval QA 체인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과 벡터 스토어를 연결하고 탭플로우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체인은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가장 관련성 높은 문서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문서의 중요 내용을 추출하고 중요한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요약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문서를 요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 요약해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을 잘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역량 진단을 한 기간부터 그 질문들, 응답자들에 대한 비율, 그리고 어떤 부서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요약하여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은 문서 요약을 잘 못했을까요?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은 주로 대화의 연속성과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간결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비슷한 청크를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긴 문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문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Retrieval QA 체인은 문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기능에 더욱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 요약에 있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획한 상품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겠죠? 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아이디어는 문서를 요약하고 원하는 정보를 대답해주는 챗봇 개발이었습니다. 개발자 없이도 쿱첸을 통해 이 챗봇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기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탐색해 보았습니다. 랭체인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다양한 챗봇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 기획자분들은 앞으로 더 빠르게 챗봇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발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쿱체인을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URL 주소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4강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